유튜브 댓글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질문을 텍스트로 그냥 작성을 할까 생각하다가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일단 이 질문은 비트코인 셀프 커스터디를 위한 가이드에 대한 그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업비트에서 개인 지갑으로 옮길 수 있는지 조언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거래소에서 태클을 엄청 걸어서 짜증나고 났던 경험이 있으신 것 같고요. 개인 지갑으로 다이렉트로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일단 업비트에서 개인 지갑으로 옮긴다는 그 어떤 그런 프로세스를 볼 때 업비트에서 알트코인을 사서 그것을 전송 코인으로 해서 바이낸스 같은 해외 거래소로 보낸 다음에 해외 거래소에서 다시 비트코인으로 바꿔서 비트코인을 내 하드 월렛 개인 지갑으로 보내는 그 프로세스가 있고요. 업비트에서 바로 비트코인을 사고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으로 보내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저는 중간에 전송용 코인을 쓰는 편이에요. 최근에는 좀 큰 양을 살 때는 예전엔 트론을 썼고요. 최근에는 그냥 테더를 사용해서 해봤습니다. 테더 전송 수수료가 무료라서 업비트에서 테더를 사고, 그러니까 업비트에 원화를 입금하고 24시간 이후에 테더를 사고 테더를 바이낸스 테더로 보낸 다음에 테더에서 비트코인을 바꿔서 비트코인을 제 개인 지갑으로 이렇게 보내는 프로세스로 좀 큰 양을 살 때는 그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작은 양으로 일종의 DCA라고 하는 형태로 그냥 소액을 구입할 때는 저는 텔레그램에서 P2P로 거래를 하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여기 있고요. 텔레그램에서 P2P로 비트코인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이쪽 설명에 들어가 보면 여기 매뉴얼이 있어요. 여기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 매뉴얼을 눌러 보시면 P2P 헬퍼라고 하는 그런 텔레그램에 접속해서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텔레그램 그 방에 들어가셔가지고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셔서 텔레그램을 가입하시고 텔레그램에 이 P2P 이 방에 접속하셔가지고 이 명령어를 사용해서 비트코인을 구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그 라이트닝 지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라이트닝 지갑으로 내가 원화를 넣고 그 원화만큼의 라이트닝의 사토시 그러니까 라이트닝 비트코인이죠. LMBTC라고 부르는데 그 비트코인을 스트라이크라든지 월렛 오브 사토시와 같은 라이트닝 지갑으로 받습니다. 그렇게 받은 다음에 저는 스트라이크를 주로 사용하는데 스트라이크에 그 무료 전송 옵션이 있어요. 온체인으로 그러니까 내 하드월렛 내 지갑으로 보내는 그 무료 전송 옵션을 사용해서 제 지갑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그 추천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업빛 좀 큰 양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저는 전송용 코인으로 테더를 사용해서 바이낸스에서 제 지갑으로 그냥 바로 꽂는 케이스가 있고요. 만약에 이 개인 그 거래소에서 태클을 거는 것은 비트코인으로 전송을 할 때 태클을 거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보유 수량을 업비트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의 수량을 줄이는 노력을 하면 제가 볼 때는 뭔가 막 인증도 요구하고 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전송용 코인을 사용하는 편이고 개인 지갑으로 다이렉트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존재하지 않고 라이트닝 지갑을 통해서 저는 주로 요 P2P 헬퍼라고 하는 요걸 통해서 제 스트라이크로 보내고 스트라이크에서 제 지갑 주소로 보내는 무료 전송 옵션을 통해서 보내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거래소가 계속 존재할 수 있는지를 여쭤보셨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저의 예측하는 영상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9년 후에 대한민국 예측 비트코인 관점에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제 관점을 알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현재 업비트와 같은 그런 거래소는 알트코인만 거래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는 은행이 이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데 있어서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 원화 따로 비트코인 따로 거래가 되겠지만 비트코인 ETF가 국내에 출시되고 그러면 은행 계좌에서 증권 사듯이 ETF를 사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는 좀 다른 양상이 벌어질 거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 내피셜이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일이고요. 어쨌든 시중 대형 은행이 그 그 거래소를 완전히 저는 언젠가는 대체할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는 아예 인수합병 당하거나 아니면 기타 등등 블록체인 테크놀로지를 주장하는 그런 알트코인들만 거래하는 그런 형식으로 쪼그라들거나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여쭤보신 이유가 시중 은행들이 비트 보관 수탁 서비스를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문의를 하셨는데요. 비트 수탁 보관 서비스를 저는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스탠다드가 가까워질수록 그리고 비트코인이 그냥 단순히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 그런 내러티브 때문에 자산을 축적하는 어떤 매개물로만 지금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 그렇게 내러티브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에 전송할 수 있는 돈의 역할과 그리고 구매력을 보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운드 머니의 속성을 깨닫게 되면 이게 그 어떤 담보물로서의 그 의미가 갖게 되는 거죠. 비트코인 스탠다드가 와도 저는 신용창조는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신용창조라기보다는 이자를 주는 그런 수탁 서비스나 이자 서비스는 생길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인간의 욕망인 것 같아요. 어떠한 가치가 있으면 그 가치를 둘러싸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나 상황들이 생기는데 반드시 내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사람의 욕심이라고 하는 게 이걸 통해서 무언가의 부가적인 이익을 창출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욕망을 이런 수탁 서비스라든가 이자를 지급한다든가 하는 등등의 그런 사업자가 나타나게 되고 그 사업자에게 비트코인을 보관하는 그런 수요는 계속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저는 비트코인 레이어 1, 비트코인 그 온체인 레이어 1 위에 레이어 2의 서비스가 훨씬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레이어 2가 라이트닝이나 아니면 그 다른 형식으로 제가 지금 추측하고 있는 그 방식은 요런 게 하나 있어요. 동영상 재생 목록을 이렇게 내려가 보면 아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크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라이트닝 또는 아크라고 하는 레이어 2, 비트코인 레이어 2의 생태계가 어느 정도 시장에 안정화가 되면 레이어 3가 올라가게 될 것 같고요. 그 레이어 3 중에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라이트닝, 비트코인을 담보로 하는 비트코인과 그 동일한 역할을 하는 라이트닝 또는 아크 프로토콜의 사토시가 있을 거고 그 사토시를 담보로 하는 여러 가지 파생 상품들이 당연하게 생길 것 같습니다. 그게 금융의 속성이고 인간의 욕망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스탠다드가 된다고 해서 파생 상품들이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그런 생각은 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냥 오리지널 비트코인 또는 라이트닝 같은 그런 형태를 오롯이 보존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그 부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파생 상품들을 선택하는 순간 물론 지금과 같은 완전한 신용 창조로 인해서 계속해서 돈이 프린팅 되는 그런 상황은 막을 수 있겠죠. 2100만 개라고 하는 한정된 수량을 그 리저브로 해서 각종 파생 상품이 나오기 때문에 무한정 무언가가 만들어지진 않을 거지만 당연히 그런 상품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저의 상상은 이 영상 9년 후 대한민국 예측 이 영상에도 언급을 했지만 각종 법정화폐가 라이트닝을 리저브로 해서 발행된다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더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비트 맥시들 중에서도 테더를 좋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굉장히 그 뭐라고 그래야 되죠? 그 음흉한 눈빛으로 사람들은 쳐다보고 있죠. 저 사람들은 무슨 꿍꿍이가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테더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썩 내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테더를 옹호할까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라이트닝 위에 법정화폐가 발행되는 그 레이어 3가 활성화됐을 때 테더가 기축 통화가 되고 싶어서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더라고 하는 것이 최초의 이더리움 위에서 등장해서 달러를 패깅하는 그 스테이블 코인으로 시작했지만 그걸 시작으로 저는 비트코인 스탠다드 시대에도 기축 통화, 그러니까 법정 화폐, 기축 통화의 역할을 하는 브랜드로 테더를 밀고 있다고 저는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론 위에도 테더가 있고 이더리움 위에도 테더가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코인들 알트코인의 네트워크에서 동작하는 테더가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라이트닝 그에 있는 템루트 에셋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테더가 발행돼서 성공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테더를 지금 추종하는 사람들은 꼴 보기 싫지만 그 사람들의 전략은 테더가 기축통화의 브랜드, 그러니까 지금은 1달러에 패깅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한 지위를 갖는 달러와 같은 브랜드를 테더라고 하는 이름으로 키워갈 거라는 전제를 하고 그런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상 속에서 테더를 굳이 모아갈 이유가 없고 저는 그냥 비트코인만 온리 비트코인만 그렇게 모아가는데 결국에는 이 시중 대형 은행들이 스탁 서비스를 저는 내놓게 될 것이고 내놓는다 하더라도 저는 사용할 의향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트를 보관하는 스탁 서비스를 하는 순간 개인 키에 공유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걸 멀티시그 형태로 어떤 방식으로 해서 셀프 커스터디를 하면서도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온다면 비트를 팔지 않고도 그걸 담보로 무언가를 하는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생각이 있지만 내 개인 키를 넘겨야 되거나 내가 셀프 커스터디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저는 사용할 의향이 없습니다. 자, 시중은행으로 통합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거래소는 인수합병 되거나 아주 쪼그라들거나, 근데 아주 쪼그라들기보다는 존재의의가 사라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은행이 그러한 역할을 다 흡수할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고 이 9년 후 대한민국 예측이라고 하는 영상에도 그런 언급을 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가 되면 은행에다 비트를 보관할 수 있는 건지요? 그거는 그런 스탁 서비스는 나올 거다. 그리고 스탁 서비스에 비트를 맡기고 테더를 민팅해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다른 대출을 하거나 하는 상품도 나온다. 그게 금융의 속성이고 인간의 돈을 향한 욕망이기 때문에 아무리 꼴 보기 싫어도 그러한 상품들은 어떤 식으로든 다 구멍을 뚫어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오디널즈와 룬 같은 그런 비트코인의 그 프로토콜의 어떤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원하지 않는 우리가 가장 희소한 온체인 네트워크를 훼손해 가면서 그런 오디널스와 같은 게 나왔듯이 반드시 그 비즈니스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이윤을 얻으려는 활동은 반드시 할 거라고 그렇게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댓글에 그냥 그 텍스트로 다는 게 좀 아깝기도 하고 그리고 좀 부가적으로 설명드릴 만한 사항이 있어서 별도의 영상으로 제 목소리로 그리고 제 생각을 두서없이 영상 키고 녹음을 해서 바로 그냥 업로드를 하려고 합니다. 살펴보시고 추가로 질문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